네, 화장품 제조 공정론 7주차 2차 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진도로는 6-3강 화장품 제조 공정론 6-3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시간에 우리가 에어로졸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제조 과정이 어떻고 또 그와 관련돼서 어떤 법적으로 고압가스와 관련된 그런 이제 법적 기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면서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고, 또 표기사항은 어떻고 주의사항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같이 쭉 해봤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아까처럼 특히 이제 가연성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불꽃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용기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지 갖다 같이 이제 살펴보면은요, 용기에 대한 표시로서는 첫 번째 용기의 각인 방법이에요. 즉, 용기에 이제 표시하는 방법은 인쇄를 하거나 또는 스티커를 사용해서 스티커의 내용물을 갖다가 인쇄를 한 것을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첫 번째 용기 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그다음에 두 번째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충전가스, 즉 우리가 배웠었던 앞에서 배웠었던 걸로는 분사제이겠죠. 분사제를 어떤 가스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했느냐. 물론 가연성이 없는 예를 들어 질소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액화가스가 아닌 또 압축가스 이런 경우도 이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거기다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용기의 내용적, 내용적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기본적으로는 볼륨, 부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또는 단위로서는 리터로 이제 표현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충전량은 몇 그램인지 질량으로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용기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고압가스 기준에 의하면은 용기가 어느 정도의 압력에 견뎌야 되고 뭐 재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제한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합격 용기에는 거기도 또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인을 하거나, 즉 이 고압가스 용기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각인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색이라는 거예요. 색이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프로판 가스라든가, 그쵸? 대형 프로판 가스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 LPG라고 보통 얘기하는 큰 압력 용기에다가 거기에 보면 날짜도 써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 각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홈이 이렇게 나서 탁 이렇게 움푹 파진 그런 이제 음각 형태로 그 용기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각인을 하거나 또는 이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화장품에서 쓰는 주로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에는 각인은 필요가 없죠. 또 용기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보통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검자 표시를 갖다가 인쇄를 하거나 또는 스티커를 사용을 해서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크기도 정해져 있어요. 크기는 15mm, 15mm니까 1.5cm겠죠. 1.5cm, 1.5cm의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반드시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확히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꼭 흑색으로 하지는 않아도 돼요. 디자인상 뭐 약간 파란색으로 한다라든가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색의 제한을 갖다가 반드시 두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용기에 대한 표시
그리고 합격 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이제 표시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자, 용기에 대한 검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외관 검사. 외관 검사는 한 조를 갖다가 5만 개를 생산했을 경우에는 5만 개 이하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한 조가 5천 개예요. 5천 개. 그 다음에 5만 개를 넘는 그런 양을 갖다 생산하는 경우에는 한 조가 1만 개예요. 네, 한 조가. 그래서 기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조에 반드시 1개 이상의 용기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위로. 예, 무작위로 뽑아서 한 조에 1개 이상. 그 다음에 고압, 가압 시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여기에도 한 조에 1개 이상의 용기를 갖다 테스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아까도 잠깐 나왔었던 건데요. 1.3메가파스칼 이상. 즉, 우리 보통 대기압으로 치면 13기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3기압 이상 또는 50도씨에서 용기 내 가스 압력의 1.5배일 때 그럴 때 변형이 없어야 되고 또 1.5메가파스칼 즉 15기압이죠. 15기압 이상 또는 50도씨에서 용기 안의 가스 압력의 1.8배 조건에서도 파열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그 용기의 기준을 갖다가 내압 기준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압력이 어떻고 또 그 다음에 뭐 용기를 갖다가 그 테스트할 때 기밀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특히 우리 이제 화장품 우리는 이제 인체 많이 사용하는데 안전성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렇죠.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게 어쨌든 에어로졸 화장품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압력이 가해져 있는 고압 용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상 주의사항이 꼭 있습니다. 에어로졸 화장품의 경우 첫 번째 압력에 대한 주의예요. 55도씨 이상에서의 사용은 압력 상승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지만 저온에서의 그런 이제 사용의 경우는 위험하지는 않은데 어떤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압력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압력이 기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면 압력도 이제 부피가 일정할 경우는 압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압이 저하돼서 원하는 분사 상태를 갖다 만족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인화성에 대한 주의예요. 가스가 가연성이고 또 원액도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 화장품의 경우도 사실 많다고요. 그죠? 이를테면 우리 그 원액이라고 하는 내용물의 경우에도 뭐 스킨케어 용도로 사용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토너 형태의 스프레이형 토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에는 오일 성분, 향 성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연성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화기를 피해서 사용해야 되고 사용 후에는 용기를 불 속에 던지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용기 안에 가연성인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분사제도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 속에는 절대로 넣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폐기 시에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에어로솔 제품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경우라 하더라도 폐기 시 주의 사항에 가스를 완전히 빼서 그래서 버릴 것. 현재 세워서 사용하거나 거꾸로 사용하거나 또는 세우거나 거꾸로 사용하는 제품이 이제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표시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빠져나가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사실 안에 있는 가스의 압력이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내용물은 있어.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도 앞에서 나왔었던
인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압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기압보다는 높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예, 폐기시 버릴 때. 자, 버릴 때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 바로 에어로졸 제품의 사고가 빈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건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바예요. 조사한 바에 따르니까는 에어로졸을 분사한 후에 어떤 점화를 갖다 한다라든가 다른, 예, 그런 경우에 화재로 이어진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례가 비율이 23%예요. 굉장히 에어로졸 제품 사고 중에 그런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재로 발생하는 거고요. 용기 자체가 폭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불 속에 던졌다라든가 그 용기가 이제 폭발하는 경우, 이것도 20% 정도. 쓰레기 소각로에 그냥 투입하는 그런 경우도 꽤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13.8%. 그 다음에 화재 같은 데 노출이 돼 있어서 가정의 화재가 일어났어. 그랬을 경우에는 미처 생각을 못하는, 우리가 가스 밸브 같은 경우는 잠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기 주변에 보관한다라든가 분사 후에 인접 기계에 의한 스파크 발생으로 이렇게 이제 인화된다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또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고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저기 밑에도 이제 그림으로 표시했지만 석유난로 인근에 제품을 갖다 설치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사용을 해도 안 되고 화재나 폭발을 갖다 이제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용기의 잔해라든가 변형된 보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2차 사고,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에어로졸 제품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자, 에어로졸 제품의 이제 사고 사례는 그 항목별로 보면은 살충제가 역시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에어로졸 제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살충제죠, 그렇죠? 모기약, 파리약 이런 형태, 또 뭐 바퀴벌레 이제를 잡는 바퀴벌레 용도의 살충제,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가정에서. 물론 이제 화장품으로도 헤어 제품들 이런 것들 이제 사용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가정용으로는 역시 살충제의 경우가 가장 많고요. 에어로졸 그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품목별로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카 스프레이예요. 페인트 칠을 하는데 우리가 간편하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라카 스프레이 이제 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막 흔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페인트 칠하고 그럴 때 그게 25%. 그리고 청소용 스프레이. 청소용 스프레이는 뭘까요? 뭐 팡이제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곰팡이 슬지 않게 뭐 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뭐 욕실 청소하고 그럴 때 이제 스프레이 제품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러한 생활용품에 이어서 많이 나오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쉐이빙 폼, 제모제, 그리고 헤어스프레이, 탈취제, 방향제와 같은 이러한 화장품 관련, 또는 탈취제, 방향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의품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화장품 또는 의약의품, 즉 화장품과 굉장히 아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뭐 우레탄 폼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현장에서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가정용으로 이제 많이 쓰는 의약품인 파스라든가 김서림 방지, 뭐 인체 세정제, 뭐 등등의 이러한 것들은 비교적 사용 빈도가 아무래도 이제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겠죠. 사고 사례도 이러한 이제 실제 우리 이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폐기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사용하는 스프레이 제품들, 이 캔 형태의 스프레이 제품들 안에 우리가 한번 같이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튜브가 저 바닥까지 저렇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늘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튜브가 저러한 상태로 그냥 늘어지다 보니까는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튜브 쪽에 액이, 그쵸? 예. 저 분사액이 들어가지 않으면 밖으로 안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방지하기 위한 구조가 이렇게 이제 다각분사라는 거야. 거꾸로 들어도 되고, 옆으로 틀어도 되고, 이런 형태로 또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맨 밑에, 튜브의 맨 밑에 무거운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해서 거꾸로 뒤집으면 휘어서 이렇게 되도록. 또 뭐 옆으로 기울여도 마찬가지. 이러한 유형으로 되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다각분사 구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고 고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밸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밸브들이 고안이 되고 발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던, 그렇죠? 지금 이제 전체적인 에어로졸 스프레이의 이제 분사 원리를 갖다 이제 보면 저쪽에 이제 노즐이고, 그쪽 캡이라고도 얘기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밸브가 있고요. 밸브의 경우에는 저거를 갖다 누르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오면은 요게 이제 분사액이고요. 유효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액체 상태의 분사액이에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저게 기체 상태의 이제 분사액이에요. 분사액하고 분사제하고 같이 섞여 있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이제 용기가 돼가지고 누르면은 요 압력이 쭉 올라와서 압력이 이제 안쪽에 있는 압력이, 기체 압력이 강하니까는 이쪽으로 딸려 올라가면서 액체와 같이 딸려 올라오면서 나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기체가. 그러면서 조기 안에 있었던 기체 상태의 분사액도 마찬가지 또 일부 끌고 가고요. 이러한 형태로 지금 분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로졸 스프레이의 분사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자, 또 안의 구조, 이제 캡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우리 지난 시간에서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캡을 갖다 이렇게 누르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고압 상태가 되어 있는 가압제하고 그 다음에 액이 같이 섞여 있는 내용물과 가압제가 이제 혼합된 용액이 있고, 저기 지금 현재는 눌리지 않은 상태니까는 저 밸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쪽에 막혀 있잖아요. 근데 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밸브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제 그 회사마다 쓰는 구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유형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요 제품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제 요즘은 바로 이렇게 이제 에어로졸 제품이라고 하지만은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 형태를 갖다가 통 안에, 용기 안에 아예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충전 전에는 보면은 밸브하고 파우치가 아예 달려 있는 것 자체를 저렇게 이제 그냥 끼워요. 그리고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되는 거지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예를 들어 소량인 경우에는 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밸브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밸브를 통해서 넣기도 하고요. 또는 저 뚜껑을 닫기 전에, 저거를 갖다 완전히 캐핑하기 전에, 밀폐하기 전에 저 밸브 틈 사이를 갖다 통해서도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파우치백 안에 제품 원액이 저장되기도 하고, 충전하는 그런 이제 분사제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 파우치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이제 그런 유형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밸브와 봉지를 갖다가 이제 아예 만들 때 저렇게 같이 집어넣고, 그래서 크림핑이라고 해서 이제 캡까지 씌우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압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밸브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때 봉지 안에 물질을 갖다가 저 밸브 안쪽을 통해서 입구를 통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캡도 씌우고 마개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조금씩 유형이 다른데 그 두 가지를 갖다 조금 이제 다른 형태를 갖다 한번 파우치 충전의 경우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압력 충전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공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냉각 가압식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압 방식 냉각식 충전이 있었고 가압 방식의 충전이 있었는데 가압 방식의 경우에도 그 옆에 밀폐하는 이 틈 사이로 집어넣는 방법 그 다음에 요 밸브에 나오는 입구 쪽으로 거꾸로 집어넣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유형도 저렇게 안에 파우치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원액을 갖다가 캔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압력 충전 방식이나 파우치 충전 방식이나 이렇게 알루미늄 공관을 투입한 다음에 그 파우치 백을 갖다가 달고 있는 밸브까지 이걸 통째로 놓고요. 크림핑 및 언더캡이에요. 언더컵 충전. 전 크림핑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캡 있는 쪽 그 밑에서부터 그렇죠? 아까 이제 그런 방식이 있었죠.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액 충전하고 압력 체크하고 중량 검사하고 버튼 및 캡 조립하고 그 다음에 제품 검사하는 그런 유형이고 이 경우에는 이제 캔을 투입하고 원액도 집어넣고 밸브도 투입하고 크림핑하고 가스 충전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밸브 쪽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집어넣게 되고 버튼 조립하고 캡 그 다음에 작업하고 그 다음에 로트인쇄해서 그래서 충전하는 그 제품을 갖다가 완성시키는 이렇게 조금은 공정 형태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갖다 이제 띄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장품에서 많이 쓰는 물론 화장품뿐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은 우리 생활용품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장 널리 쓰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충제류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도색할 때 그쵸 라카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용품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화장품에도 못지않게 요즘에는 이 스프레이류들이 많이 쓰인다는 거죠. 즉 스프레이라고 하지만은 스프레이 화장품의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죠, 그렇죠? 뭐죠? 이렇게 가스를 갖다가 압력 용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는 요거 이제 바로 이제 가스 분사제 형태인 거죠. 그쵸? 가스 분사제 형태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펌프 눌러가지고 픽픽 나오는 그쵸? 스프레이 형태로 그거는 분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수상으로 많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제 이제 가압 형태의 가스형 분사제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화장품류에는 토너류, 그렇죠? 미스트의 형태도 저렇게 그 미스트형 화장품인데 가압 가스가 이제 집어 넣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용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뭐 끌려에서 나온다라든가 디에서 나온다라든가 에베형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이제 토너류들이 우리 그 눈에 띄고요. 그리고 토너류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우리 이제 헤어 제품들이죠. 헤어 제품들. 뭐 머리를 세팅을 한다라든가 또는 일부 염색을 한다라든가, 그죠? 뭐 아베다에서 나오는 그 헤어 세팅이라든가 또는 미장센에서 나오는 헤어 세팅, 이런 유형들이 이제 이거는 굉장히 미세한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그 입자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액체 입자지만은 굉장히 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세팅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고정력 이런 것들이 좋죠. 그리고 염색할 때 이제 쓰는 거죠. 부분 염색하고 그럴 때 저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헤어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이제 스프레이들이고요. 방향 제품도 사실 있죠. 향수의 형태로
샤넬 넘버 5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향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펌프 형태로, 예, 펌프 형태로 되어 있는 분무형 향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그 의 소형 용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유형도 꽤 있다는 거예요. 아모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그 향수가 있고요. 설화수의 이제 향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샤넬에서 나오는 뭐 데오더런트, 그렇죠? 예, 이제 액취를 제거한다라든가 그러한 목적으로 쓰는 어떻게 보면 데오더런트는 뭐 탈취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향을 갖다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 요거는, 요쪽 오른쪽 거는 데오도런트고 저쪽 거는 향수고, 예, 같은 샤넬에서 나오는 거라서 조금 용도가 다릅니다. 예, 모양은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예, 이런 이제 방향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뿌리는 파운데이션, 최근에 이제 파운데이션인데 뿌리는 유형의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개발이 돼 있죠. 그래서 디올에서 나오는 액상 에어로졸 타입의 그런 제품, 분사형 그런 파운데이션, 에라페이스에서 나오는 것들, 또 셀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 이제 파운데이션류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또 선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요즘에는 많이 나오죠. 이니스프리라든가 식물나라라든가 AHC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선스프레이 그런 제품들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이제 제품 중에는 역시 스프레이류 중에서는 이제 헤어 제품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널리 이제 쓰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 제품에 대한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가압 형태의 가스 제품에 가스가 들어가 있는, 고압 가스가 들어가 있는 헤어스프레이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무형, 이 수상의 분무형 제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테고요. 자, 쉐이빙 폼의 경우에 폼의 형태도 이제 지금 이제 스프레이에 대해서 이제 주로 살펴봤는데, 폼의 형태로는 이렇게 이제 쉐이빙 폼, 즉 면도할 때 이제 쓰는 그러한 형태는 니베아라든가 비오템이라든가 도르코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 이제 쉐이빙 폼류로도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헤어 세팅 하는데 쓰는 그런 차이점들 같이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그래서 편집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예. 오늘 이야기할 스프레이는요, 가스 타입의 스프레이고요, 그리고 액상 타입의 스프레이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스프레이를 쓰시는데 액상 타입하고 가스 타입의 차이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 둘의 차이점을 정돈하려고 왔습니다. 자, 이 두 스프레이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것은 제품에 대한 장단점이 아니고요, 그냥 이 타입에 대한 장단점이란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얘네들은 둘 다 하드 스프레이입니다. 입자가 가벼워갖고 전체적으로 머리에 안착이 됐을 때 빨리 굳어요. 그래서 한번 디자인한 스타일을 한 번에 강력하게 홀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스프레이를 잘못 뿌리면은 머리에 막 떡지는 느낌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그냥 약간 이렇게 흔들어만 줘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안착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워터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입자가 조금 굵은 편이에요. 입자가 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머리에 뿌렸을 때 홀드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지속력도 강해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홀드력이 제일 센 거는 아무래도 요 워터 스프레이죠. 그래서 머리를 좀 빡세게 오랫동안 고정해야 되시는 분들은 요 워터 스프레이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광택감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부스스하신 분들에게 아주 추천해드려요. 머리가 부스스한 거는 머리가 건조하기 때문에 부스스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입자가 굵은 워터 스프레이를 사용하면은 전체적으로 머리가 촉촉해져서 그런 부스스한 감을 잠재워줍니다. 자, 여기서 이 두 분의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속력이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뿌렸을 때 막 고정은 완전 빡세게 잘 되는데 지속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가스 타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이런 워터 타입은 얘는 다 좋아요. 세팅력도 세고, 그런데 약간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입자가 약간 두껍게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대로 잘 닦아주지 않으면은 여기 부분이 물이 고여가지고 금방금방 막혀요. 그래서 한 번씩 뭐 뜨거운 물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사용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잘 닦아줘야지 뿌렸을 때 바로 되게 가볍게 착착착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관리가 필요한 스프레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프레이의 단점은 스프레이를 딱 뿌렸을 때 머리가 조금 반짝반짝한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완전 좀 튼튼하신 분들, 머리 표면이 매끄러우신 분들은 저는 워터 스프레이를 쓰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가스 스프레이를 쓰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얇고 머리가 부시한 분들은 가스 스프레이보다는 이런 워터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은 가스 스프레이보다 워터 스프레이가 좋아요. 근데 또 초보들이 쓰기에는 워터 스프레이보다 가스 스프레이가 좋아요. 왜냐면 떡지기도 덜하고 약간 광택감이 좀 적어가지고 좋거든요. 그리고 약간 두피를 생각한다면은 세정력은 아무래도 가스 스프레이가 입자가 더 곱기 때문에 가스 스프레이가 세정력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스프레이마다 다른 건데 제가 쓴 바로는 워터 스프레이는 입자가 좀 굵고 세팅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약간 헹굴 때 좀 한 샴푸 거품을 좀 충분히 내서 해주는 거를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하드 스프레이들은 원래 세팅력이 셀수록 세정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하드 스프레이를 쓰시면은 꼭 샴푸를 평소보다 더 꼼꼼히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만약에 머리카락에 그런 스프레이의 잔여물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타고 내려와서 두피에 잔여물이 머무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모공이 막히게 돼서 두피 트러블을 유발하게 되어서 머리가 조금 힘없이 자라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는 고정력이 정말 세서 좋지만 샴푸는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스 스프레이와 그리고 워터 스프레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의 차이고 지금 이제 설명한 이분은 아마 뷰티 쪽에 헤어를 갖다 주로 이제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제품의 세정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품의 세정력이 아니죠, 그렇죠?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한 후의 세정성, 즉 이것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렇죠? 세정을 해서 제거하는 그런 이제 정도가 이 가스형 스프레이가 되든 또는 이제 분무형 워터 스프레이가 되든 그런 부분들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워터 스프레이형이 조금 더 잘 입자가 두껍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정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해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가스형 스프레이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명이었었는데 이게 세정력이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보통 화장품에서 표현한 세정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 갖다가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제거하고 이런 용도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 전달이 됐을 텐데 이렇게 새겨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꽤 돼서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